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리드 레이아웃을 만드는 플렉스박스, 플렉서블 박스 레이아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부터 6까지 6개의 박스 형태를 배치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1과 2처럼 상단에 한 줄에 2개씩 배치할 수도 있고요. 3처럼 한 줄을 다 차지하도록 박스를 늘릴 수도 있고 4와 5와 6처럼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어요. 1부터 6까지의 박스를 플렉스 아이템이라고 하는데 이 플렉스 아이템을 자유자재로 위치와 크기를 조절해서 레이아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 1부터 6까지가 플렉스 아이템이다, 플렉스 박스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 전체를 묶는 게 필요한데요. 이것을 플렉스 컨테이너라고 해요. 플렉스 컨테이너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CSS에서 이 부분이 플렉스 박스를 이용한 컨테이너다라고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렉스 박스에서는 주축과 교차축이라는 게 있는데, 주축은 이 박스를 배치하는 기본 축이에요. 보통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 수평 방향이 주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주축과 수직으로 만나는, 그러니까 직각으로 만나는 것을 교차축이라고 해요. 이 교차축은 주축 방향으로 배치해 가다가 그 너비값이, 지정한 너비값이 되었을 때 다음 방향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 그때 사용하는 것이 교차축입니다. 주축이 수평 방향이었다면 교차축은 자동으로 수직 방향이 될 거고요. 1, 2하고 배치를 했는데 너비값, 지정한 너비값이 딱 되었어요. 그러면 교차축, 위에서 아래로 가는 교차축을 따라서 3이라는 플렉스 아이템은 아랫부분을 향해서 밑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축으로 쭉 배치하다가 그 주축이 끝났을 때 교차축 방향대로 다시 배치해 나가는 스타일이죠. 플렉스 박스에서는 주축만 지정을 해주면 교차축은 자동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문서에는 1, 2, 3, 4라는 게 이 까만색이 플렉스 아이템이에요. 즉 플렉스 박스고요. 플렉스 박스 1부터 4까지 있는 요소가 여러 개 들어있어요. 그래서 플렉스 박스의 속성 값을 다르게 주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를 보시면 div 요소가 지금 6개가 있고요. 그리고 각 div에는 컨테이너라고 하는 공통된 클래스 스타일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opt1, opt2, opt3 이렇게 해서 opt5까지 있는데, 저는 이제 클래스 스타일을 사용을 했지만 이것을 뭐 id 스타일로 지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각각 값이 다르니까 각 그 컨테이너를 구별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이름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1, 2, 3, 4라는 플렉스 박스는 박스라는 클래스 스타일을 줘서 배경색을 진하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플렉스 박스를 이용해서 레이아웃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컨테이너라는 부분이 이 박스 여러 개를 묶고 있는 요소인데요. 아까 플렉스 컨테이너를 지정을 해 주어야 된다 그랬죠. 자, 플렉스 컨테이너를 지정하는 방법은 디스플레이 속성을 이용을 해서 플렉스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것으로 플렉스 컨테이너 지정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플렉스 값을 지정을 해주면 그 플렉스 컨테이너가 각각 블럭 레벨 요소로 지정이 될 것이고, 나는 플렉스 컨테이너 여러 개 지정을 해서 걔네들을 다 가로로 한 줄에 배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인라인 플렉스라고 지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이제 플렉스라고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플렉스 박스에서 가장 먼저 사용하는 속성을 한번 볼게요. 플렉스 디렉션이라 그래서 아까 우리가 주축이 있었을 때, 아까 주축하고 교차축이 있었는데 어떠한 것을 주축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렉스 디렉션 로우라고 하는 것은 가로 방향, 수평 방향을 주축을 하는 건데 기본 값입니다. 따로 지정을 하지 않아도 가로로 지정이 돼요. 그리고 이 로우 값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만약에 플렉스 디렉션을 세로로 하고 싶다 그러면 칼럼이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수직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자, 위에 1, 2, 3, 4는 내가 주축을
row라고 했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요. 다음 두 번째는 column이라고 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됩니다. 플렉스 디렉션 말고 가장 또 기본적인 속성이 플렉스 랩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플렉스 랩은 뭐냐면 내가 얘네들 줄바꿈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한 줄에 표시를 할 것인지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no 랩이다 그러면 나는 아무리 길어져도 플렉스 박스가 많아져서 내가 지정한 너비 값을 벗어나더라도 줄바꿈을 하지 않겠다. 무조건 한 줄에 표시해라 이런 거고요. 똑같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렉스 랩을 내가 랩이라고 하게 되면 뭐 너비 값을 벗어나게 되면 줄바꿈을 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 보시면 요거를 이렇게 지정을 해 볼게요. 첫 번째는 제가 no 랩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회색 부분이 제가 지정한 크기 값이거든요. 그 컨테이너라는 크기 값인데 그걸 벗어나게 되더라도 안 보이는 한이 있어도 계속 한 줄로 배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1, 2밖에 없죠. 근데 두 번째 컨테이너는 내가 랩이라고 지정을 했어요. 즉 너비 값을 벗어나게 되면 줄을 바꿔달라. 이때 줄을 바꿀 때는 교차축의 방향에 따라서 바꾸겠죠. 그래서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1, 2, 3, 4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랩은 랩인데 방향을 거꾸로 해서 내가 reverse라고 한번 줘볼게요. 방향을 거꾸로 해서 1, 2, 3, 4 원래 주축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였고 교차축은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였는데 내가 reverse 그랬을 경우는 1, 2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줄을 바꿔야 돼. reverse 원래는 교차축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되지만 얘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은 랩 리버스라는 속성입니다. 또 많이 사용하는 속성이요. justify content라는 속성입니다. justify content라고 쓰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네가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값이 무엇이다 라고 알려줘요. 한번 하나씩 값을 정해보도록 할게요. justify content를 처음에 flex start로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은 flex end 이거는 center라고 지정을 해보고요. 이렇게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게요.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플렉스 스타트예요. 그러니까 배치를 하는데 이 회색 부분은 컨테이너 영역이에요. 컨테이너 영역 안에 4개의 플렉스 아이템이 있어요. 이 플렉스 아이템을 배치를 할 때 내가 플렉스 스타트다 그러면 플렉스 컨테이너 시작 부분부터 하나씩 둘씩 이렇게 차근차근 배치를 해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 것은 justify content를 플렉스 end라고 했어요. 그래서 플렉스 박스 end 끝에 맞춰갖고 박스가 끝나는 끝부분에 맞춰서 배치를 하게 되고요. 세 번째 것은 센터예요. 가운데 부분에 맞춰서 하는군요. 그 다음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space between하고 space around예요. 자, space between은 첫 번째 요소는 맨 왼쪽, 마지막 요소는 맨 오른쪽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 부분을 균등하게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럼 space around는 뭐냐면 4개의 요소의 여백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가운데 부분이 넓어 보이는 것은 1에 해당되는 여백과 2에 해당되는 여백이 겹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넓어 보이는 거고요. 이 4개의 요소의 여백을 주변에 똑같이 지정해 주는 게 스페이스 어라운드예요. 그래서 스페이스 비트윈이나 스페이스 어라운드를 사용을 하면 이렇게 여러 개의 요소를 한 번에 배치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방금 살펴본 justify content는 주축 방향으로 각 플렉스 아이템, 플렉스 박스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였다면 교차축 방향으로 배치 방법을 지정해 주는 것은 align content입니다. 그 align content는 플렉스가 랩, 그러니까
줄바꿈을 할 수 있을 경우에 줄바꿈을 해서 교차축으로도 배치가 되었을 경우고요. 여기서는 얼라인 컨텐츠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속성 값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값을 보면 플렉스 스타트, 플렉스 엔드, 센터, 스페이스 비트윈, 스페이스 어라운드 딱 보면 아까 justify 컨텐츠하고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브라우저로 확인을 해볼게요. 자, 브라우저로 확인을 했더니 지금 제가 이 컨테이너의 너비값하고 높이값을 지정을 해줬어요. 처음에 얼라인 컨텐츠가 플렉스 스타트일 때 얼라인 컨텐츠는 교차축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윗부분 플렉스 스타트라는 게 왼쪽 위를 가르치게 되고 플렉스 엔드라는 거는 수평축에서 가장 아랫부분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센터는 위와 아래의 중간 부분, 그러니까 수직 방향으로 가운데 부분을 말하게 되고요. 스페이스 비트윈과 스페이스 어라운드 역시 위의 맨 윗, 그러니까 교차축의 맨 윗부분과 교차축의 맨 아랫부분에 배치를 하고 그 다음 필요한 게 있을 경우, 더 많은 요소가 있을 경우 가운데에서 적절하게 배치를 하게 됩니다. 스페이스 어라운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얼라인 컨텐트에는 한 가지 다른 값이 있어요. 이 다른 값이 뭐냐면 스트레치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스트레치는 쭉 늘린다는 뜻이죠. 어떻게 다른가 볼게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교차축을 다 차지할 수 있을 만큼 쭉 늘려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 너비값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차축으로 두 개의 요소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두 개의 요소가 교차축을 다 차지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쭉 늘려서 배치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justify 컨텐트하고 align 컨텐츠의 차이예요. 네, 지금은 플렉스박스 레이아웃을 이용하기 위한 플렉스박스의 기본적인 속성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플렉스박스를 이용을 해서 아예 하나의 사이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